예, 경기도 광명시가 올해는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일상 회복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며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설 방침인데요.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 성장,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의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도시입니다. 예. 누구나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성현들께서 일신일실 매일매일 혁신하라고 했던 것처럼 늘 새로운 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생인데 광명시는 도시가 탄생한 지 이제 42년째 됩니다. 예. 그런데 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가 뉴타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약 74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데 향후에 또 3기 신도시에 340만 평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광명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도시가 지속 가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생인데 이러한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서로 지역 안에서 삶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혁신, 성장, 상생 세 가지 가치로 민선 8기 정책을 현재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가 생긴 지가 42년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 경기 불황,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의 미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의 미래는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도시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구는 전쟁의 위기, 또 코로나와 또 기후 위기를 통한 생태계 위기, 그리고 기술 혁명의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 인권, 그리고 환경,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인권, 환경, 상생, 빈곤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관련해서 올해 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민생 경제와 탄소 중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올해 그런 이 지역 경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골목 경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네. 30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상점과 연합회를 만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좀 기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끔 키오스크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좀 환경들을 바꿔주는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폐업하신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광명형 재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민생경제 사업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서 지역 화폐를 돌려드리는 1년에 10만 원까지 돌려드리는 사업들 좀 진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장 중심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핵심 과제나 또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민선 8기에 한 8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거기에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육성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광명시에는 관련해서 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 한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평생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5개의 지역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 중에서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평생학습 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정보를 교류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평생학도시협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맞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지원금을 좀 지급하기 위해서 예. 50세에 도달하는 분들한테 약 30만 원의 평생학습 지원금을 지급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제2의 학습세를 다시 만들어가는 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도시 광명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2023년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장님께서는 지역 공동체를 이끈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민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잘 읽고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거기서 제안한 정책들을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주민자치 시대를 만들어가기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다 해서 좋은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참여 민주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광명의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올 한 해도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